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파트 5 이제 맛을 본 거예요. 파트 5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번 두 번째 강좌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고요. 이번 강좌는 이제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건데 열심히 들으세요. 저도 토익 스피킹 강좌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듣게끔 할까, 이게 참 너무 큰 과제였단 말이죠. 근데 많이 듣는다고, 그쵸, 물론 많이 들으면 듣기야 할 텐데 보통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서 수강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요. 언제까지는 점수를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근데 그 절대적인 시간 가운데서 듣기 능력을 향상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듣는 그 스크립트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건 How to Listen 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지, 가장 키가 되는 듣기 내용은 과연 무언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듣기를 선생님 전 잘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과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영어를 잘하면 일반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뭐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면 원어민이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면은 만점이 나올까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한국분이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다고 해서 언제나 만점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험은 시험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듣기를 잘하고 스피킹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강좌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고득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일단 듣기를 하는 이 45초에서 50초 동안의 듣기 스크립트 동안에 노트 테킹을 한다고 했는데 많은 내용을 종이에 적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제일 왼쪽에 보면 건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듣는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전화를 걸었구나. 이 메시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부재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보이스메일을 남기는 거거든요. 이 보이스메일 남겨진 걸 듣고서 나도 보이스메일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누가 도대체 나한테 메시지를 남겼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보이스메일을 건 사람이 자기도 자기 소개를 하겠죠. 여러분도 제품을 샀는데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만약에 물론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근무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혹시나 부재 중이라면 보이스메일로 넘어갔다면 과연 첫 번째 소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로빈인데요. 로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품을 샀는데 이러이러한 제품을 샀는데요. 그것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라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 건 사람 이름이 나오고 제가 뭐 노트북을 샀는데 노트북 담당자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등장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용건이 바로 나오죠. 얼마 전에 산 노트북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뭐 혹은 뭐 수포를 갔는데 물건이 나중에 보니까 좀 상해 있어요. 그러면 전화 걸어서 제가 몇 시간 전에 방문을 했던 어디 사는 누군데요, 제품을 샀더니 좀 하자가 있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죠. 노트북을 샀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뭐 화면이 좀 잘 안 나온다든지 터치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락처를 꼭 남기겠죠. 왜냐면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한 게 아니라 보이스메일로 남기는 거니까 꼭 해결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연락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형태예요. 첫 번째 형태로. 이게 왜 첫 번째 형태냐면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두 번째 항목에 있어서는
이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비슷해요. 전화 건 사람 나와 있고, 담당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고, 외가 나와 있고, 자세하게 했고, 좀 전에 첫 번째 패턴에서는 연락처 남기는 걸로 바로 끝났는데, 두 번째는 요구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구사항이. 물론 첫 번째 강좌에서 사진상에 전화기만 등장하는 경우,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건 두 가지 유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로 유형을 나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들을 때 우리가 구별을 하자면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와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요구사항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 되는데,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듣기를 좀 잘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이거를 메이크업하는 방법은 여기 옆에 있어요. 일단 별표 첨언 부분은 꼭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첨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반드시 언급을 좀 해줘야 돼요. 전화 건 사람 언급을 해주고, 이게 답변할 때도 답변할 때 언급해주고, 자기가 누군지 소개해주고, 그쵸? 그리고 왜 전화했는지 단어 하나로 묘사를 좀 해준다. 요거는 이제 답변할 때 살짝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 할 때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두 가지예요. 문제점이 나올 때는 요런 말들 다음에 주로 나오고, 요구사항이 나올 때는 주로 요런 말들 다음에 나온다.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렸는데 솔직히 좀 잘 안 와닿아요. 그쵸?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난 강좌에서 들었는데 이번 강좌를 아마 시간차를 두고 이번 강좌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바로 연결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듣기 내용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전화 건 사람이 처음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듣기가 시작하는 그 순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한번 화살표로 바꿔서 Hello, my name is Vincent Clinton and I am a regular customer at your supermarket. 자, 이게 처음에 나왔던 우리가 이전 강좌에서 여러분이 파트 5 문제를 풀 때 그 스크립트에서 발췌한 거예요. 어때요? 전화 건 사람 이름이 나오죠? 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Vincent Clinton. 바로 나오죠. My name is Vincent Clinton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Hi Vincent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Hi Mr. Clinton 이라고 언급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그걸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화면에 뜨면 이전 강좌에서 보여드렸듯이 화면에 나오면 정말 좋기는 한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남자일 때는 Hi Mr. 라고 하시고 여자일 때는 Hi Miss 혹은 Hi Mrs.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Hi Mr. 조금 이게 폴라이트하지는 않은 표현 같아요. 그래서 남자일 경우에는 Hi Sir 이라고 하시고 여자일 경우에는 Hi Ma'am 이라고 하시면 제일 좋아요. 요거는 제가 자막으로 잠깐 넣어 드릴 테니까 요 자막 좀 확인하셔서, 혹은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넣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막을 좀 확인하고 남자일 때는 Hi Sir, 여자일 때는 Hi Ma'am 이렇게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나오면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해도 되지만, 아니면 저기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풀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해서, 그 다음에 왜 전화했는가도 바로 다음에 연이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볼게요. I went to your store to do my weekly shopping this morning. However, when I came back home and checked the receipt, 나오죠. 일단 첫 번째 들리는 표현은 however라는 표현이 들려요. however. 그러니까 여기서 way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처럼 빈센트 클린턴이라고 소개를 하고 왜 전화했는지가 나오지 않고 however,
여기 항상 제가 쇼핑을 즐겼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듣기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but, however, unfortunately, I'm afraid, the problem is 이런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이 표현들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과연 뭔지 그게 바로 왜 전화를 걸었는지에 대한 핵심일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듣는 것보다는 이 표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노트 테킹을 해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I found that $40 for a flower basket was charged. 그렇죠. I found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However 다음에 문제점 나왔고 그 이후로 계속 문제점에 대한 나열이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found that $40 for a flower basket was charged. 그렇죠? $40 이게 overcharged 과대 청구가 됐다라는 거죠. overcharged 됐다는 말은. 그러면 overcharged도 하나의 문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Well, there is one more thing. I was very disappointed by the cashier. 여기서는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왔네요. 문제가 두 가지가 등장한 거예요. 문제가 보통 하나가 등장하는데 두 개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overcharge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one more thing 이라고 부석으로 먼저 말을 해주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however 여기 나와 있는 표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때때로 난이도가 어려울 때는 one more thing 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다시 한번 나올 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ell, there is one more thing. 그렇죠? one more thing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묘사를 하고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 경우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요구사항은 없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연락처를 남기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연락처도 남기는 번호를 살짝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can call me at 609-6358. 그쵸? Thanks. 뭐 3개, 4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완벽하게 다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 남기는 것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전화번호를 뭐 3자리, 4자리로 남기면 그때는 우리가 메시지를 남길 때도 그렇게 맞춰서 남기면 돼요. 222,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남겨도 되는데 두 번째 형태는 익스텐션 번호로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선 번호로. 그래서 익스텐션 1, 2, 1 뭐 이렇게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이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다른 문제겠죠. 회의실을 쓰려고 하는데 예약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 좀 확인 좀 해달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거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아마 내선 번호를 했다면 그 사람도 저한테 내선 번호로 했을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남기면서 여러분도 내선 번호를 남겨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누가 왜 전화를 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고득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고득점을 향해 레벨 7, 8까지 가려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누군지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고객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나는 매니저 혹은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점을 잘 묘사를 한 다음에 구술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overcharge인데 얼만지 그리고 무엇에 대한 건지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면 어떤 직원인지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면 할수록 점수는 더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전부 다 기억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누가 왜 전화를 걸었는지 그쵸? 이걸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근데 보통은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 보면 이 두 가지는 말고 잡다한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러면 점수가 좀 많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점수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누가 왜 전화를 걸었는가를 꼭 확인 한번 하시고 이 다음에서는 이제 proposal solution 완전 중요하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제목을 보시면 Propose Solution이죠. 파트 5의 제목이에요. Propose Solution. 듣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득점 가장 어려운 파트, 다음 파트에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